아침 통행 시작합니다. 어제 44번까지 했죠. 45번 보겠습니다. 행정청이 과거 운동을 시정하는 새로운 결의 표명 후 발령한 청은 신뢰보호에 반하지 않겠죠. 시정한다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걸 바로 잡는다는 거니까 알아두셔야겠어요. 기업법, 민원팀장의 안내 공적 결의 표명 아니다. 왜요? 민원팀장이 아니라 처분청에게 담당 공무원에게 해야죠. 민원실은 따로 있죠. 민원팀의 안내만 믿고 내가 신뢰했기 때문에 이랬다. 이거는 면책이 안 돼요. 니은번이 나오네요. 민원팀장의 답변만 믿고 뭘 안 했다. 담당 공무원에게 질의, 서면으로 질의 안 한 거. 이거 규칙서에 있는 걸로 봅니다. 다음 형질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서 인근 주민의 생활에 피해든 공익상 이유. 우리가 행정법은 공익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공익상 이유가 있으면 항상 거부할 수 있다. 이거 특히라고 했어요.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으면 기속행위도 거부할 수 있죠. 다음 47번입니다. 불량 개정법이 종결되지 않은 그러면 부진정 소급입법이죠. 법률 관계에 적용하는 것이 위법한 소급입법이냐 아니죠. 부진정 소급입법. 다음 48번은 케이스죠. 위반행위 후 법령 변경으로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가벼워지면 변경된 신법을 적용한다. 행정기본법 14조 3항인데 이게 올해 오곡궁체의 사례로 기출된 거예요. 자, 어제 파이널 강의를 종강했는데 어제 강의에서도 했습니다. 타시험 뭐 나왔는지도 계속 검토를 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제 보니까 2023년 모의고사 문제에 지방자치법 188조 5항 쓰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24년에 변시 기출이 됐죠. 직전 연도에 모고가 시험에 나옵니까? 저한테 물어봤었는데 저는 이제 제 기억 속에는 계획변경 청구가 신문에 나왔다가 다음에 곧바로 시험에 나온 그것밖에 기억이 없었는데 어제 사례 풀다 보니까 2023년에 24년 기출문제가 23년 6문과 8문과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모고는 직전 연도 거, 그러니까 내년 시험 준비하는 분들은 적어도 3년 거, 올해, 작년, 재작년 정도는 뭐 자료는 6년치 나눠드리긴 했습니다만 적어도 한 5년. 우리가 5년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그 5년 주기설이 나온 배경은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문제은행을 예전에는 5년에 한 번씩 전면적으로 바꾼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문제은행 교수들이 보면은 기억을 해가지고 나중에 자기 막 교재 같은 데 반영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마다 바꾸기에는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보통 문제은행을 5년 정도 한번 전면적으로 갈아엎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5년 법문을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49번입니다. 하도급법 이것도 케이스라고 적어놓을 거예요. 유사하게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위반 행위 시 과정금 부과처분은 형법과 똑같아요. 위반 행위 시죠. 다만 유리한 변경일 때만 변경된 시법이다. 다음 50번은 종결됐으면 진정소비법이죠. 그래서 국법 적용은 안 된다. 예외는 있죠. 뭐 종결됐지만 법률에서 아예 경과 규정을 넣어버리면 돼요. 그럴 수도 있다. 일단 종결되면 진정소비법 안 된다. 그 다음도 케이스입니다. 오히려 올해 오곡공채에서 14조 3항을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14조 2항을 좀 대비해야겠다. 옆에다 케이스. 신청후 처분 전에 법령 개정 시 신법이 적용되느냐? 14조 2항이죠. 원칙으로는 처분시입니다. 예외적으로는 신뢰보호와 신의칙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국법이 적용될 수 있다. 어제 강의했었는데요. 우리 법무에 뭐가 있었냐면 신청이 들어왔는데 법이 바뀔 거를 예상해서 차일피일 미뤘다는 게 우리 법무 사례에서 나왔어. 차일피일 미루다가 법이 개정되니까 개정법을 적용해버렸네. 개정법 적용해서 거부 처분했는데 이건 신의칙 위반이 되는 거였어요. 우리 법무에서도 이미 물어본 적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다 A급으로 처리하십니다. 올해 5급에서 14조 3항을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2항 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다음 위법 판단의 기준인 처분시의 사정 변경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게 우리 시험에서 난민인정 신청 관련해서 이미 사례로 기출된 내용이에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미 기출된 지 얼마 안 되니까 넘어가고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소급입법의 제한 원리 신뢰법 즉 국법이 준수에 대한 신뢰와 개정법 적용에 공익을 이익 형량한다. 이거는 사례에서 많이 쓰는 거니까 케이스라고 적어놓고 케이스라고 적는 것은 키워드를 암기하라는 얘기죠. 이익 형량을 해야 됩니다. 다음 54번은 개정유료도로법 시행 이후에 통행 차량이면 이건 부진정 소급입법이죠. 완결된 건 아니잖아요. 시행 이후에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부진정 소급입법 원칙적으로 긍정 넘어갑니다. 다음 55번은 위법한 직업훈련과정 인정 제한 처분
자, 위법을 누가 저질렀어요? 처분청이요. 원래 해줘야 되는데 인정 제한 처분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위법하다고 취소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 제한 처분을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비용 청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 실차 훈련 비용을 지급 청구했더니 지급 거부한 거 이거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왜요? 니네가 먼저 위법한 인정 제한 처분을 했으니까 니네가 이걸 해결해야 될, 결자 해제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신의칙 위반으로 봤어요. 지원 거부할 수 없다. 다음 56번은 옆에다 케이스라고 적어놓고 선택 경우이 더 많이 나왔어. 지자체가 부관에 따른 보조금 지급 청구는 뭐냐? 공당사. 이것도 어제 강의했던 기억이 나네요. 부관에 동그라미 치고 부관에 따른 의무는 공법상 의무예요. 공법상 권리 의무를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급 결정을 뭘로 봤다? 수익적 행정이 즉 재량 처분으로 봐서 부관이 부과 가능했고 그 부관에 따른 보조금 반환은 공법상 의무니까 당사자 소송이다. 이런 논리, 법리를 잡아놔야겠어요. 다음 57번에 국가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이 사람들 경찰복이 있고 구분이 잘 안 돼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공법관계로 봐야 된다. 청원경찰의 징계처분은 공법관계다. 나중에 관련 법을 보면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권 그리고 공무원 연금법도 적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공법관계니까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알아둬야겠고요. 그 다음에 58번은 옆에다 케이스라고 적어놓고 사례는 객관식으로 이미 나왔지만 타 시험에서 시험에 나온 바람에 우리 시험에도 또 나올 수 있어요. 특히 공무수탁 사인까지 물어볼 수도 있고 국가배상으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등록업은 대한변협이 국가로부터 있다고 하는 공행정 사무가 돼요. 그래서 이 공행정 사무를 할 때는 공법인인 대한법인은 행정조치의 지위로서 배상 책임이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공행정 사무이기 때문에 이 공행정 사무를 실질적으로 하는 대한변협 회장은 국가배상법 2조의 공무원의 지위가 있다. 공무원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고의중과실이 있을 때만 배상 책임이 있다. 그런데 사는 경과실이었기 때문에 경과실 면책이 됐다. 여기까지 다 완벽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타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알아두겠고. 자, 59번에 일반 재산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 사법관계예요. 일반 재산은 행정재산, 즉 공익과 상관없이 일반 사경제 주체와 동일한 지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불과합니다. 여기는 대부행위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 재산이 중요해요. 일반 재산, 대부, 매각, 불러 다 사법관계다. 다음 60번 이거는 시험에서 많이 나왔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논란이 별로 없어요. 시험에서 한 4번 나왔어. 그래서 지금은 요즘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라는 말을 아예 줘버려요. 다음 국가계약법상 낙찰자 결정 기준. 이거는 사법상 계약에 불과한 걸로 보는 거죠. 낙찰자 결정이 되면은 매매 계약이 체결한 걸로 보는 거죠.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요. 국가계약법 동그라미 치고 펴펴요. 국가계약법은 사실은 사법상 계약, 공법상 계약 둘 다 공이 체결할 수 있는데 시험에서 나오면 국가계약법상 계약 그러면 사법상 계약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국가계약법상 계약은 사법상 계약. 국가계약법에 근거한 블러블러에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얘는 처분.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국가계약법이 나왔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에 따른 낙찰자 결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낙찰이 되면 계약 체결의 효과가 발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하는 건 계약의 기준이니까 사법행위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거 좀 어려운 지문이었으니까 체크해야 되겠고. 다음 환매권은 사건으로 본다. 그냥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환매 증감 이것도 다 사건과 관련되니까 민사소송 기억합니다. 다음 지하철 공사의 임원 같은 경우는 징계처분은 이건 민사소송이다. 지하철 공사 보통요 임직원에 관련된 것들은 민사관계로 많이 간다는 거 기억하세요? 특히 여기 보세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조합은요 공법상 사단이죠. 사람의 단체. 왜 조합원이니까. 조합과 관련해서 사람의 단체예요. 그래서 인적 결합 자체를 공법이 규율하기 때문에 만약에 조합원이 지위가 박탈됐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조합원의 지위 확인을 받았다요. 그러면 지위 확인, 행정소송 규칙 19조 2호 과목이죠. 따라서 얘는 공당사예요. 그렇지만 조합의 임직원, 임원의 지위에 관해서는 얘는 민사관계로 본다는 걸 기억하세요. 왜냐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공공조합은 조합원의 인적 결합을 법이 규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의 지위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는 공법의 규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의 지위 확인을 구하면은 이 과목에 있죠. 신분 지위 확인 여기로 가야 된다. 그렇지만 임원 얘네들은 조합에서 임원에서 잘려도요. 그냥 조합원 지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민사관계로 보는 거예요. 지하철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 공사도 임원에 관해서는 민사관계다. 그냥 여기서 나오는 거 별거 아니에요. 전문가 앉혀놓고 일을 시켜도 되는 거니까. 자, 다음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 교원 임용 계약의 취소에 대해서 교육법령상 징계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사립학교잖아요.
사법상 고용계약에 불과하니까 징계 절차 뭐 이런 것들 거칠 필요 없다.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는 없는 거죠. 다음 65번입니다. 취소 사유 부당이득 X. 그냥 공식으로 가는 거예요. 취소 사유 부당이득 X. 자, 올해 우리 시험에서 나왔던 거네요. 자, 신문에서 나온 거죠. 이게 65번. 취소 사유인 변상금 부가처분 신문에서 나왔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했을 때 선결 문제로서 변상금 부가처분에 효력 부인할 수 있느냐? 효력 부인이 안 된다. 이게 올해 신모 사례 문제였습니다. 옆에다 체크해 놓으시고 신모. 다음 66번입니다. 환급 가상급 세법 규정, 세법의 동그라미. 세법은 민법의 특별법이에요.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민법 규정의 특칙이기 때문에 민법처럼 선악에 따라서 나누지 않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세법은 민법의 특별법. 따라서 반환 범위와 관련해서 민법의 선악을 구분하는 거 적용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67번은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자, 이거는 예전에 사실 나왔어요. 과세관청이 국세환급 거부 결정 처분이 아니다. 왜 아니에요? 국세환급에 관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법률위에서 다 결정돼버려. 그러면 과세관청이 스스로 내용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환급세액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법률위에서 정해져요. 그러면 환급에 관한 규정한 국세기준법 51조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판례가 내부 절차 규정에 불과하다고 봤어요. 알아둬야겠고. 다음. 자, 다음은 취소사유인 수용 재결 불가정이 발생했다. 하자승기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재결에 지급된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하냐? 이것도 공식이죠. 동그라미 치세요. 취소사유 부당이득 X. 체크하시고. 다음 69번은 이거는 모의고사 지문이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토지보상법상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와 관련해서 징감부분은 85조 1항 보상금 징감청구 소송 그 외에 관해서는 항고소송으로 직접 다투어야 된다. 뭐 이거는 좀 생략해도 될 것 같아요. 모의 지문인데 좀 지엽적인 지문이라고 느껴지네. 다음 70번은 중요하니까 별표 치고요. 이거는 우리 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지방법무사의 공법인입니다. 법무사가 사무원 채용하면 그거를 승인 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지방법무사에는 공권행사 주체다. 따라서 위에다가 처분청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승인 거부는 그래서 거부 처분이 되는 겁니다. 논리가 연결되고 있는 거죠. 지방법무사의 법적지 답안지 써야 되니까 옆에다 케이스라고 적어놓으세요. 지방법무사의 법적지 공법인 줄 빼고 이중적지 이중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처분을 발령할 수 있는 공권력회사의 주체, 행정처의 지위도 있고 법적 효과의 기속 주체로서 행정주체의 지위도 있다. 행정주체이자 행정청이다. 행정청의 지위로서 처분을 발령할 수 있고 따라서 항고소송의 피고적 기록도 있다. 근데 더 중요한 판례 내용은 뭐였어요? 이때 거부처분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 기록 누구누구 있다는 거예요? 승인 거부처분의 상대방이 법무사뿐만 아니라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채용됐던 사무원도 원고적 기록이 동시에 인정된다. 이거 꼭 알아둬야 되니까 옆에다가 케이스. 다음 71번입니다. 자, 장관이 교육감에게 교원 능력 개발 평가법에 따라서 실적 명령을 할 수 있느냐? 71번은요. 옆에다 법무라고 적어놓고요. 자, 시정명령은 교육감에게 이전으로 알아둬야 돼요. 뭐냐면 장관은 위에다가 줄 빼고 감독처. 시도 교육감은 뭐예요? 얘는 단체장하고 동일한 지위가 있어. 교육학계에 관해서는 얘는 단체장하고 동일한 지위가 있어요. 그리고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사업은 전국적인 일률적 처리가 필요하죠. 따라서 국가사무. 근데 이 국가사무를 교육감이 하고 있어? 행정기관에게 위임이 됐네요. 줄 빼고 기관의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느냐? 감독청의 시정명령은 188조. 얘는 자치사무와 단체임사무에 하나고 있죠. 기관의 임사무는 189조. 직무행명령, 대집행, 필요한 조치 세 바퀴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야. 사안 같은 경우는 일단 사무의 성질이 기관의 임사무다. 따라서 감독청은 18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니까 옆에다 별표 쳐놓으세요. 다음 니은번입니다. 구청장이 국가에 대해서 명령을 할 수 있느냐? 자, 국가나 지자체도요. 처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리고 니은번에 줄 빼고 한번 적어봅니다. 법문에서 물어본 지문이었어요. 국가에 대한 처분에도 행정 절차법이 적용되느냐? 그대로 적용된다. 이것도 알아둡니다. 국가에 대한 처분을 할 때 행정 절차법 적용되느냐? 상임과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된다. 이것도 법문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한번 나온 건 무조건 다 알아두세요. 다음 디귿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나 지자체 상호 간에 처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상금 부과 처분 가능하다. 다음 1번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건축협의. 여기도 동그라미 치고요. 이것도 법무에 나온 적이 있어. 건축협의가 나오면 그냥 처분 인정해버려야 돼. 건축협의를 거부했다. 건축협의를 취소했다. 다 처분성 인정됩니다. 이것도 법무에서 한 4년 전인가에 나왔어요. 어제 강의 시간에 했었어. 시장이 통보한 경우 국가가 불가통부를 다투어야 되느냐? 다툴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법무장관이 건축협의 신청을 한 거에 대해서 시장이 불가통부를 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축 협의를 안 해주면요. 건축 허가 자체가 안 나오니까 건축 불허가 처분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다음 72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네요. 사회적 기본권, 산재보험 수급권. 사회적 기본권은 법률에서 구체화되어야 되는 거죠. 법률상 권리. 헌법상 권리가 아니다. 다음 헌법 35조 환경과 추상적 기본권 법률상 이익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다음 대상지역 내 주민 원고적 격 사실상 추정. 밖의 주민은 스스로 입증. 다음 법인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주주는 원고적 격 원칙적으로 부정하는데 다투 방법이 없어. 그런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 예만 인정된다. 원칙은 아닌 거죠. 법인격 독립이니까. 그리고 주식에 한해서 유한 책임만 지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법인에 대한 처분을 다툴 방법이 없어. 그리고 법인이 해산 정도가 돼버리면 자신의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니까 이럴 때만 예의를 인정한다. 다음 경원자 소송 옆에다 케이스 쓰고 제3자 소송 나면 이걸 써야 돼요. 근거법률에 과당 경쟁 방지 취지가 있으면 기존 업자는 타인에 대한 신격으로 다툴 원고적이 인정된다. 다음 경원자 소송 복수 신청에서 불허가로 귀결된 자는 타인에 대한 인용처분을 다툴 수 있다. 77번. 다음 78번은 옆에다가 법조시인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이 인정된 중요한 판례 세 가지가 있어. 공사중지명령, 원인사유 해도 시, 공사중지명령의 해제, 이거는 직권철회죠. 결국 조례상 신청권을 인정했습니다. 이거 말고 나머지 두 개 뭐야? 첫 번째, 주민등록번호가 무단 유출됐을 때 변경 청구를 할 수 있는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이 있다. 세 번째는 건축주가 자신의 규칙 사유로 토지 사용권을 상실했을 때 토지동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이 있다. 키워드 세 가지. 공사중지명령, 원인사유 해소.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무단 유출. 세 번째, 건축주의 규칙 사유로 토지 사용권 상실. 이 세 가지 판례. 셋 다 법조시는 인정한 판례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재량법규의 무하자 재량상 청원. 당연히 인정 이런 건 아니죠. 공권이니까 사익보소송이 필요합니다. 넘어가고. 국립대 조교수 법규상 조례상 신청을 인정한 가장 대표 판례야. 다음 한의사의 한약 조제권. 이거는 한약 조제권 자체는 이거는 강화성 허가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걸로 보니까 법률상 이익이 아니다. 다음 담배 일반 소매인 관련해서 신규 군내 소매인에 대해서는 거리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것도 알아두십니다. 담배 일반 소매인에 관해서는 다른 담배 일반 소매인은 거리 제한 규정에 따라서 보통 조례에서 50m죠. 그렇지만 신규 군내 소매는 그 제한을 받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다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거리 제한에 따른 법률상 이익을 주장할 수 없어. 군내 소매인에게 일반 소매인은 군내 소매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다음 기업법, 대기환경보조법, 사익보호성, 즉 국민 개개인의 사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있다. 이거 말고 나머지 법은 뭐예요? 물환경보존법, 그리고 환경연합평가법. 다 국민의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있다. 알아두시고. 니은번 행정개입 청구권은 사례로 A급이라고 했어요. 앞에서 나오는 것 중에는 행계청, 그 다음에 신고입니다. 사례형 객관식도 나온 적이 있고 이게 바로 그 사례형 객관식이네요. 행계청이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케이스입니다. 이건 공권을 넓게 보면 행정개입 청구권 인정된다.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그럼 부작위 위법 확인서로 다툰다. 1번 행정심판법에는 부작위 위법 확인심판 이런 거 없고 의무행심판만 있다. 미음번 의무행소송 판례는 인정하지 않는다. 비읍번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인정된다. 다만 불법 행자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면 이때 손해배상은 국가배상법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는 거죠. 다음 84번은 케이스라고 적어놓고 이미 나왔네요. 작년에 이거 체크했는데 올해 나왔어. 타 시험에는 수녀원이 나왔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수도원으로 해서 나왔어요. 수녀원은 재단법인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할 수 없다고 했어요. 왜요? 환경상 이익은 개인만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이다. 알아두시고. 다음 공익상 필요에 의한 수익적 처분의 취소의 동그라미. 직권 취소나 직권 철회를 하는 거는 행정청이 하는 거니까 그 필요성은 행정청, 즉 처분청의 입증 책임이다. 다음 중대 명백한 하자 당연무의는 원고가 입증 책임이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어요. 여기 보세요. 처분의 위법성, 다른 말로 적법성, 동전의 양면인데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이건 누구? 행정청. 왜? 논거를 알면 돼요. 법칙행정 원칙에 따라서 위법하게 처분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무효사유. 이거는 하자의 특수한 형태이기 때문에 특수한 하자를 주장하는 원고. 그 다음에 재량권 일탈남용. 잘 기억이 안 나면 재량권 일탈남용은 무효사유가 포함됐다고 봐도 돼요. 얘도 원고인데 왜 원고냐? 재량권이 있음을 이거는 행정청이 스스로 입증하면 되는데 법규만 보면 되고 재량 일탈남용은 권리 장애요건 사실이니까 권리 행사를 반대하는 자가 입증 책임이 있다. 권리의 장애요건 사실이에요. 자, 따라서 취소
위법 여부만 단순 위법 이거를 이제 어떤 지문에는 위법을 단순하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해. 단순한 하자는 행정처의 법칙행정 원칙에 따라서 스스로 입증하지만 얘는 특수한 하자야. 특수한 하자는 특수함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고 얘는 권리행사의 장애요건 사실은 권리행사에 반대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충분할 것 같아요. 다음 87번 위법 상하기는 민사 형사 다 할 수 있어요. 효력부인만 못하죠. 자, 할 수 있는 거 무효 확인, 위법성 확인, 안 되는 거 효력부인.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위법성 확인이 나온 거 보니까 조치명령 위반죄죠. 다음 88번 무효사유면 체납처분도 무효, 선행처분이 무효면 후행처분도 그냥 다 같이 무효돼요. 하자승계는 당연히 인정된다. 그런데 취소사유면 원래 안 되는 거죠. 왜요? 과세처분은 급부하명, 하명이 나오면 안 된다고 했어. 다음 89번 취소방기를 있어야만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냐?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 취소방기를 안 받더라도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수소법원이 성결문제로서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방기를 통해서 선행법원에서 위법을 반드시 판단받아야 되는 거 아니다. 기억하시고. 다음 무면허 운전죄에 관한 취소원 계속 중 면허 취소 처분의 취소방기가 확정되면 소급표죠. 소급적으로 면허 취소 자체가 없어지니까 면허가 회복된다. 그러면 무허가 운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음 연령미달자 무죄. 왜요? 연령미달자 운전면허 취소 사유인데 형사법원의 효력부인 못하니까. 다음 취소 사유 조세 과업납급 환금 이게 부당이득이라는 것만 알면 되지. 취소 사유 부당이득 X. 다음 민사법원도 무효 확인은 가능하다. 다음 불가쟁력은 처분의 상대방에게만 미치는 효력이에요. 상대방이 불가쟁, 행정쟁송을 못하게 만드는 효력이니까 행정처 법원은 기속되지 않는다. 행정처 법원을 기속시키는 건 기판력이죠. 기판력. 다음 95번 불법기관 결과 불가쟁력 사실관계 법률관계 확정되느냐? 아니죠. 뭐예요? 행정쟁소만 한데 사실관계 법률관계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야. 행정쟁소만 안 되는 거죠. 다음 행정쟁송 계속 중에도 처분청은 직권 취소 또는 절차를 포함해서 동일한 처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소송 이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다음 형사동 계속 중 쟁송 취소가 되면은 소급표에 의해서 무죄가 가능하겠죠. 다음 96번은 케이스라고 적어놓고 민법 107조 1항 단서 준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기억하십니다. 다음 의사능력이 없으면 그냥 무효예요. 민사법령하고 똑같습니다. 의사능력이 없으면 무효. 그래서 어떤 판례가 있어요? 일반 강박이면 취소 사유지만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강박을 하면은 무효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의사무능력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나오네. 기억번 의사결정의 자유 이게 바로 위에 있는 의사무능력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건 무효다. 니은발은 바로 위에서 했어요.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민법 107조 1항 단서 적용되지 않는다. 왜 안 돼? 민법 107조 1항 단서는 의사주의 규정이죠. 의사주의 규정은 준용할 수 없다. 왜요? 행정법 관계의 특징은 집단적 성격과 전형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표시주의 객관주의입니다. 다음 니을번은 판례죠. 사인이 자신의 공법행위로서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려면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의원면직 전까지만 철회 가능하다. 다음 공무원에 관한 처분을 다투려면 항상 필요적 전치죠. 필요적 소청. 여기서 말하는 소청은 행정심판입니다. 101번 이건 옛날에 모의고사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영업양도 지휘승계 수리 처분 전 슬래시 끊어줍니다. 그러면 아직 양도인의 법적 지위가 있어요. 그런데 양수인에게 사실상 영업을 맡겨준 거야. 근데 양수인이 위반행위를 했네? 그럼 법적 책임은 객관주의라고 했죠. 표시주의라고 했죠. 여전히 누가 지금 영업자의 지위를 갖고 있어? 수리 전까지는 양도인이죠. 그러니까 양도인이 된다. 양도인에게 제재처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허가 신청을 위임할 수 있느냐? 위임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행정사가 하는 거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0번까지 하고 앞부분이 힘들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제 조금 여러분 몸이 풀리면은 저도 그렇고 그러면 속도를 좀 높일게요. 저도 이제 어제 늦게까지 강의해서 좀 뭔가 회복이 좀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힘내서 할 테니까 케이스로 나왔다는 것을 잘 체크하세요. 그것만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케이스 제가 안 불러드린 것들 좀 보면 25번 같은 경우 자기우소 원칙이 나오면은 꼭 써야 되는 거 제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9번 건축사의 규칙사유가 법무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29번 이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48번 이거는 이제 타시험에 나왔는데 14조 2항을 조심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49번 51번 그 다음에 58번은 기억하라고 했어요.
청결 문제는 이미 나왔으니까 올해 넘어가시고 78번 이거는 모의고사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78번 그 다음에 83번 여기도 케이스 적어놓고 84번도 작년에 케이스라고 적으라고 했는데 올해 기출이 돼버렸네. 그 다음에 87번 사령 객관식도 있으니까 체크합니다. 90번 92번 그 다음에 98번 그 다음에 내일 할 부분은 113번과 114번 자 나머지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